안녕하십니까. 일과 영덕 최영덕 원장입니다. 오늘 영재학교 캠프를 마쳤는데요. 갑자기 우리 한 친구가 씁쓸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선생님, 과학고랑 외대부고 둘 중에 하나는 꼭 포기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한테 영재학교까지 남아있잖아. 왜 그렇게 마음이 떨어지니? 라고 했지만 가슴이 아프지만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일반고 네 군데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금 바뀌어서 영재학교,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라고 과학고와 국제고 모두 특목고니까 바꿔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월별 플래너를 보고서 펼쳐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장 먼저 해 시작되는 전형이 바로 과학영재학교입니다. 사실 과학영재학교는 5월달에 시작해서 8월 말에 종료가 되는데요. 딱 한 개, 한국과학영재학교 장애실 전형 덕분에 3월달부터 전형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3월 중순 이후부터 진행이 되긴 하는데요. 점점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일단 3월달에 리본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지원하고요. 만약에 떨어진다면 전혀 다음에 있는 학교와 문제가 되지 않게 이 학교들을 지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고, 예고체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물론 과학영재고 이후에 예고체고 쓴 친구는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하지만 전혀 써도 문제가 안 되도록 나머지 4개 급의 학교를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이스터고하고 특성화고는요. 마이스터고를 많이 떨어질 경우에 특성화고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어른들이 볼 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성화고는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이 학교처럼 공부를 하고 원하는 경우에 그 대학이나 전문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스터고는 조금 더 직업계가 연관이 돼서 우리 친구들이 먼저 직업에 대한 활동을 해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연계되어서 몇 년 후에 다시 대학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마이스터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다 떨어지지 않고 사실 지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전국 단위 자사고, 광역 단위 자사고를 선택해서 한 번 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실 얘랑 함께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두 군데 더 있는데요. 자율학교와 중점학교도 나머지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한 번 더 지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데와 날짜가 조금 뒤로 밀려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학교 분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율학교, 중점학교는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슷한 12월 라인에 있는 저 학교들은 서로 지원을 못하는 것인가? 만약에 전사고, 외국제고, 광사고로 갔다가 떨어지면 일반고 못 가는 건가? 자, 저 3개의 급의 학교를 해서 떨어지면 자율학교와 중점학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 끄트머리에 일반계 고등학교와 중점학교 일부가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일반계고와 중점학교를 지원할 때 피해를 받기는 하지만 마지막에 들어갈 수 있는 여유는 생깁니다. 단 지역에 따라서 제한된 거리 내에서 간다거나 아니면 아예 내가 선택하지 못한 미달 학교로 간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중점학교를 갈 때에는 중점반으로 가는 지역도 있고요. 중점반으로 갈 수 없이 중점학교 일반반으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총 4번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순서대로 쭉 정렬을 했냐라고 하면요. 첫 번째가 영재학교 이고요. 두 번째가 특수목적 고등학교랑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외고 국제고는 색깔도 파랗고 갑자기 왜 또 노란색 가다가 위로 올렸어? 라고 했냐면 특징이 있는 거죠. 저 친구는 특목고임에도 불구하고 후기고에 속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영재학교랑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에 외고 국제고를 제외한 학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는 저희가 전기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분류에 외고 국제고를 제외하고는 일반기 고등학교를 지원할 때 전혀 페널티가 없다입니다. 또 하나 그냥 전기고가 아니라 과학영재학교는 전전기고라고 부를 만큼 또 전기고한테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후의 학교들 바로 자사고랑 마지막으로 일반계고인데요. 이 자사고와 그 다음에 일반계고의 완전 일반고가 아닌 자율학교 중점학교라는 독특한 일반고는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인 거고요. 우리가 일반고는 아예 지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반고도 원하는 것을 적어 놓으면 만약에 외고, 전사고, 광사고, 자율학교, 중점학교 중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 떨어지기가 민망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 다음에 남은 우리가 지원한 일반계고 중에 갈 수 있는 곳 또는 아예 TO가 남아있는 일반계고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 저기 색깔은 왜 저렇게 만들어 놓고 어떤 건 빨갛고 어떤 건 그냥 박스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색깔은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이다? 전기고와 후기고의 차이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전기고와 후기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후기고는 지원했을 경우에 일반계고를 원하는 대로 가지 없을 수도 있다.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전국과 광역이 있는데요.
빨간 박스로 칠해놓은 학교의 분류들은 광역,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군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서울에 있는 친구가 부산에 있는 과학고로 갈 수가 없고요. 경기도에 있는 친구가 외고를 대전 지역으로 갈 수 없겠구나 라는 거죠. 아셨죠? 자, 그렇지만 영재학교 같은 경우엔 부산에 있는 친구가 대전으로 지원 가능하고요. 그쵸?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서울에 있는 친구가 경기도에 있는 외대부고로 지원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부산에 있는 해운대고로는 지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광역 단위 자사고이기 때문에. 아셨죠?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우리 친구는 총 4번의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영재학교를 쓰고 그 다음에 노란색 군에 있는 전기고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전사고, 광사고, 자율학교, 중점학교를 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면 내가 지원한 학교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점학교의 일반반과 일반계 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 기간에 또 하나의 히든 카드가 있는데요. 만약에 추가 모집 TO가 생긴다면 우리 친구들이 그 부분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있는 카드가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원 시기가 저때라고 해서 저때 가서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지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첫 번째로 뭐가 있죠? 네, 우리 친구들이 저기를 입시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할 것들이 있잖아요. 자소서 작성한다거나 실습을 한다거나 면접 준비를 하거나 어쨌든 무엇인가 지원할 때 지원 요강이 있을 겁니다. 최소한 그 준비를 하려면 2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런데 2달 전부터 하면 준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역량이 부족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말할 글감이 없어. 라고 하면 있는 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혹은 비어있는 채로 불안하게 들어가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겠죠? 저 안에 들어가 있는 혹은 들어갈 수 있는 글감이 학생부에 충분히 있는가? 결과적으로 내가 공부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한 면접용 혹은 자소서용 아니면 실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시기를 최소한 2달에서 3달로 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빨리 학교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으시겠죠? 자, 모두 화이팅입니다.